오늘의 첫 단어는 as. as는 어근이 as인데 얘는 drive나 do. 그래서 행하다 또는 움직인다 또는 무언가를 몰고 가다 그런 의미를 갖는 어근이 되겠죠. 여기다가 I를 붙게 되면 I는 뭐 하기 쉬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 움직이기 쉬운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하자면 움직이기 쉬운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움직이는 그런 의미죠. 잘 대처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민첩한 이런 의미가 되죠. nimble, 동의어로는 nimble이 있고, 그리고 반의어로는 clumsy. clumsy 하면은 뭔가 동작이 서투른 거, 어색한 거, 어설픈 거 이런 거를 clumsy라고 하죠. 자, 이래서 민첩한, 그리고 기민한. 기민한은 이거는 이제 지적인 측면, 추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뭔가 대처를 기민하게 하는 거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민첩한은 주로 물리적인 동작 쪽에 초점이 맞춰질 때고 기민한은 정신적인 것까지 좀 포함해서 이제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에즐러티 하게 되면은 민첩성, 어티 하게 되면은 명사로 이제 성질을 나타내게 되니까 무슨 성 이렇게 되죠. 성질 이렇게. 그래서 민첩성이 되겠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명민함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의 측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영어 단어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하고 정신적, 추상적인 측면이 양면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Agile athlete. athlete 운동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동작, 신체적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민첩한 선수가 showed 보여줬다. great agility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agility니까 이제 민첩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반면에 clumsy player니까 이거는 이제 어설픈 그 선수는 tripped. trip이라는 거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agenda. agenda as는 역시 행하다, 움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enda 하게 되면은 enda 이렇게 되면 얘는 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이 end라는 게 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enda니까 이제 복수형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되어야 할 것들. 그러면은 행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행동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뭔가 옮겨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 어떤 의제라든지 안건, 회유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의 그 안건이 뭐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어젠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뭐 토론을 한다든지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그건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되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한다거나 하는 거 그게 의제라든지 안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의제에 있는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그 항목은 budget, 예산이다. 그러면 그 미팅의 첫 번째 안건이 이제 예산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애건 하면은 애건이라는 거는 이제 싸운다. 이것도 이제 에그에서 이제 에그 에지에서 바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애건. 그래서 이게 행하다였으니까 에즈가 행하는 건데 뭘 행하는 거냐면 이제 주로 그 시합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 그게 이제 A건이 되겠죠. 투쟁이라든지 시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Y, E가 붙으면은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같은 거에 임했을 때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가 겪는 그런 어떤 극한의 긴장이라든지 그 고심, 자 이런 거를 애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심한 고통, anguish. 반대말은 comfort하게 되면은 안락함이 되겠고 또는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고뇌는 주로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나 고뇌가 되겠고 자, 여기서 에이건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프로타고니스트 하게 되면은 프로토라는 접두어가 붙었죠. 여기다가 이스트 전미어가 붙었으니까 이스트는 사람이 되겠고 그럼 프로토라는 얘기는 첫 번째라는 얘기죠. 첫 번째. 그래서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로 고통을 겪거나 고뇌를 겪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인물이란 얘기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비극 같은데 비극 작품 같은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되겠고 그러면 이 프로타고니스트에 대해 가지고 또 대항하는 인물이 있죠. 안티
anti라는 게 반대한다, 이런 적대,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러면 반대해서 또 나름 고통을 겪는 인물, 그게 antagonist가 되겠죠. 적대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oppose라는 게 적대한다, 반대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until 붙여서 명사가 돼가지고 opponent, 이거는 이제 적대자가 되겠죠. 보통 비극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엔타고니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 엔타고니스트가 좀 그럴싸한 인물이어야지 그 작품이 매력이 있죠. 너무 허접하면은 뭐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좋은 작품의 경우에는 좀 이제 이렇게 악역을 맡고 있는 소위 그 엔타고니스트가, 괜찮은 엔타고니스트가 등장하죠. 그 프로타고니스트가 suffered,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 fought against니까 싸우면서 cruel antagonist가 cruel, 잔인한 그 적대자에 맞서 싸우면서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자, 예문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agitation 하게 되면은 agit에다가 션이 붙었으니까 명사가 되겠죠. agit는 행한다. 자, do as, 여기에다가 it, 이제 반복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흔들리는 거, 강하게 흔들리는 거, 그런 거를 불안 또는 이제 동요, 이렇게 얘기하죠. 불안이나 동요. 또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흔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선동이라고 하죠. 선동. 자, 그래서 자, 그냥 일반적인 불안이나 동요, 또 정치적으로는 선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agitate 하게 되면은, ate 하게 되면은 동사가 되니까, 그럼 이제 선동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stir라는 게 뭘 휘젓는다는 얘기니까 선동. 그 다음에 agitator 하게 되면은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선동가가 되겠죠. 선동하는 사람. 자, 선동가가 사용했다. 정치적인 agitation, 그 동요를, 선동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그 대종들을, 개혁을 위해서 대종들을 agitate, 선동하기 위해서. 자, 예문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pedagogy는 자, 어그는 이제 as가 여기 들어있죠. 근데 접두어 pad가 붙었죠. pad라는 거는 child, 아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few나 little, 작은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적용하니까 이제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as는 이제 do, 이끌, 여기서 뭔가 여기서는 이끈다. 그 다음에 어지 하면은 학문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이끄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올바르게 이끄는 학문, 그래서 교육학 또는 교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pedagogue,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끄는 사람이 되니까 교육자가 되겠죠. 교육자나 선생이 되겠고, 그 선생님은 사용했다. innovative 하면은 nove는 new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거, 혁신적인 교육학을 사용했다는 거죠. 학생들을 리드, 이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마고그는 역시 이제 as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댐이라는 거는 사람이란 얘기죠. 댐, people, 민중이란 얘기예요. 디모크라시 할 때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디모크라시죠. 데모가 이제 사람이고 크라시가 다스리는 거. 그래서 민중, 백성이 다스린다,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댐이 이제 사람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민중을 as는 이끈다라고 그랬죠. as 이끄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민중들을 지 맘대로 이끄는 사람, 제멋대로 이끄는 사람, 그래서 선동가라는 뜻이 된 거죠. 데마고그 하면 아까 agitation이라는 게 선동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agitation, as, 여기서도 이제 선동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선동가, 그러니까 agitator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demagogue, 이렇게 agitator, 선동가. 그 선동가는 false promises니까 거짓된 약속을 사용을 했다. agitated니까 이렇게 동요된 그런 군중들을 into a riot, 그러면 폭동이 되겠죠. 이렇게 폭동으로 리드, 이끌기 위해서 선동을 사용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pediatrics 하면은 어그는 ped, 아이가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그 중간에 이제 이아트라는 건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익사하게 되면 이제 학문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를 치료하는 학문, 그래서
소아과가 되겠죠. 소아과학이 되겠고. pediatrician 그러면은 어나면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되겠고, pediatric 하면은 형용사가 되니까 소아과의, 소아치료의 형용사가 되겠죠.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가 specialize in 전공을 했다. pediatrics 학문 소아과학을 전공을 했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 전문적인 pediatric 형용사죠. 소아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rthopedics가 있으니까 이것도 pedics 하게 되면은 앞에서처럼 이제 ped가 i니까 ortho라는 거는 바로 잡는다, straight, 똑바로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아이를 바로 잡는 학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뭘 바로 잡는 거냐면 아이의 그 뼈를 바로 잡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뼈가 이제 뒤틀리거나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잡는 학문. 원래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성장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뼈를 바로 잡는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인까지 다 포괄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뼈를 고치는 그런 의학, 그래서 정형외과라고 하죠. 정형외과학이 되겠고, orthopedic 하면 이기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orthopedist면은 사람이 되겠죠. 능숙한 orthopedist 정형외과 의사는 perform 수행한다. orthopedic surgery, surgery는 수술이니까 정형외과 수술을 수행을 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에 encyclopedia, 여기는 이제 encyclo가 붙었고 pedia, feed는 이제 child라는 얘기죠. n이라는 얘기는 또 이제 안에 이런 얘기고, cyclo라는 얘기는 cycle이니까 circle, 원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pedia는 아까처럼 이제 아이 교육이라는 뜻이니까 원처럼 전체적으로 원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그 원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런 교육,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포함하는 그런 교육인데, 그냥 그런 거를 책으로 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백과사전이 되겠죠. encyclopedic 하면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백과사전적인,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래서 해박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위키피디아, 이제 인터넷에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있죠. 위키피디아를 사용한다. 디지털 전자사전으로서 해박한 지식들을, 어떤 사실들을 이제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전자사전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고.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디마크라시가 나왔죠. 그럼 이 디마라는 게 이제 민중이고, 크라시라는 거는 다스린다, 룰, 통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중들에 의한 통치. 그래서 민주주의, 백성,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얘기죠.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겠고, 반대말은 이제 오토크라시가 반대말이 되겠죠. 오토크라시는 독재 정치가 되겠죠. 오토란 얘기는 셀프란 얘기, 스스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오토크라시의 경우에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통치자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리고 오토크라시가 되겠죠. 데모크라틱 하게 되면은 이기니까 형용사가 되겠고, 민주적인. 그랩 하면은 이건 사람을 나타내겠죠. 민주주의자. 그 다음에 에리스토크라시라는 얘기는, 참고로 이제 에리스토라는 얘기는 귀족이라는 얘기죠. 귀족. 그러면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 귀족 정치가 되겠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귀족 사회,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에리스토크라시 하게 되면 그냥 전반적인 귀족 사회. The Democrats, 그 민주주의자는 대디아라고 믿었다. Democratic Government, 민주 정부가 파운데이션이면 토대가 되겠죠. 스테이블은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토대이다라고 믿었다. 자, 예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그 이제 문장 구조상 어떤 품사의 단어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모그라피아 그러면은 데모는 사람들, 민중이 되겠고 그래피라는 거는 이제 글이나 이렇게 그림 이런 식으로 뭔가 표시를 하는 거 이렇게 라이팅이나 스터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거나 학문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데모그라피아 그러면은 그 무엇을 갖다가 기록한 거냐? 그러면 인구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인구학 또는 이제 인구 통계 뭐 인구 통계학 이런 식이 되겠죠. 데모그래퍼 하면은 얼이니까 사람이 되니까 인구 통계학자가 되겠고 데모그래픽 하면은 형용사가 되니까 인구 통계학애 이런 의미가 되겠죠. demographer 인구 통계학자는 analyze 분석했다. demographic shift 인구 통계학적인 shift니까 shift라는 얘기는 변화죠. 그 나라의 demography니까 이건 명사가 되겠고 인구 통계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 다음에 자, 댐 들어가는 거 중에 이제 팬데믹이 있죠. 팬데믹 하게 되면은 팬이라는 거는 이제 올이란 뜻이죠. 모든 그리고 댐은 사람이고 익은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이런 의미죠. 특히 이제 질병이 예전에 이제 왔던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게 팬데믹.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행병 또는 국가로 따지면 전국적인 그런 유행병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도 된다라는 거고. 명사로 하면 전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형용사도 되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에피데믹 하면은 에피란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사이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디 사이에 특정 지역에 내에서 확산되는 거 이건 특정 지역 아까 팬데믹이면 팬은 올이니까 모든 지역에 확산이 되는 거고 에피데믹 하게 되면은 좀 지역을 한정해서 그 특정 지역 내에서 확산이 되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유행병의 유행병 그러니까 팬데믹이 좀 이제 완화되면은 에피데믹이 이제로 되겠죠. 그리고 엔데믹 하게 되면은 en, n 하면은 이제 en이라는 건 특히 또 이제 안이란 뜻이니까 내부 이거는 범위가 더 좁혀진 거죠. 이제 에피데믹이 팬데믹에서 에피데믹으로 그래서 에피데믹에서 범위가 더 좁혀져 가지고 특정 지역 이거는 말 그대로 아예 그 지역에만 고착돼 있는 거.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이 없이 고착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엔데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풍토병이라고 하죠. 풍토병적인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는 팬데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엔데믹 상태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패노라마에도 펜이 들어있죠. 그리고 OM이라는 거는 word라는 게 인식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발전된 말이죠. 과정이 많이 변했지만 어쨌든 OM이라는 거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경치, 보이는 거 그런 의미죠. OM. 그래서 패노라마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이 아니고 모든 방향이 다 한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파노라마 모든 걸 본다는 얘기니까 전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또 개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패노라믹 하게 되면 이기니까 형용사가 돼서 전경의 파노라마의 이렇게 되겠고 panoramic view 그러면 말 그대로 전경이죠. from the summit 그러니까 summit니까 정상에서 보이는 전경이 되겠죠. 정상에서 보이는 그 전경이 제공했다. 완전한 패노라마를 제공했다. 그 계곡에 대한 완전한 경치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하게 되면 여기서 where라는 말이 또 이제 여기 아까 앞에 were 여기서 발전된 말이죠. where라는 게 여기서 인지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where가 이렇게 watch나 guard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본다. 라는 뜻이죠. 지켜보다.
그러면 어느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나타내고, 그래, 형용사적 이름이.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인지한다겠죠. 원래 뜻이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where이라는 말도 이제 where에다가 y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형용사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조심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경계하는. aware는 말 그대로 이제 의식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conscious 이런 뜻이 되겠고, 반대말은 unaware, 그리고 인식하는, 눈치채고 있는 이런 의미죠. He was aware.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remained.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어떤 상태로, wary 하는 상태로, 경계하는 상태로, 모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beware 하게 되면은 where에다가 앞에 이제 be가 붙었죠. be는 접두사 형태로 뭐 하게 한다 또는 강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그 주의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동사가 돼서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러니까 watch out 그런 의미죠. 경계하다 이런 의미죠. beware 조심해라. 온라인 스캠들, 스캠은 사기죠. 그리고 stay 남아라. aware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suspicious message니까 그러면 의심스러운 그 메시지를 의식하는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라. 자, 뜻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where가 들어가서 warehouse 하게 되면은 자, where라는 게 지켜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런 물건들을 넣어두는 집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자, 상품들을 잘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죠. 누가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니까, 지키는 거니까 보관하기 위한 건물. 그래서 창고 또는 이제 도매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오너는 wary of 조심했다는 얘기죠. potential theft니까 잠재적인 theft 도둑질이죠. 돈 안에 조심을 했다. 그래서 그는 설치를 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창고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리고 하드웨어, 웨어에 하드가 붙게 되면 하드는 딱딱한 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말 그대로 딱딱한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부품들 이런 거를 하드웨어라고 하죠. 컴퓨터에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이제 그 설치하는 뭐 하드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램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철물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하드웨어 했던 건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쪽에 많이 쓰는 말이고 소프트웨어 하면은 소프트는 부드러운 거니까 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특히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그러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래서 특정하게 이제 이런 건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냥 외래어로 보통 많이 쓰죠. 그럼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너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compatible 하면은 잘 이렇게 잘 그 상응이 돼서 잘 작동하는 그런 의미죠. 이제 호환된다 이런 얘기,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compatible이라는 게.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호환 되는지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문이 되겠죠. 오토 남이 자, 오토는 자신의 스스로가 되겠고 남이라는 얘기는 남은 이거는 이제 규칙 같은 걸 의미하죠. 법이나 규칙. 자, 원래 이제 이거는 뭐 프로토 인도 유러피언어 조상에서는 nem에서 발전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남이 법이나 규칙 같은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은 오토 자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규칙이란 얘기죠.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가지고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이렇게 세워서 다스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규칙은 누가 세우냐? 한 개인이 세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대표자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면은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정하는 건데, 간접 민주주의면은 대표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규칙을 정하게 되겠죠. 정부 이제 국가면은 이제 국회에서 정하고, 지방이면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정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치권 또는 자율성 이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autonomous 하면은 형용사가 되니까 자율적인 자치권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런데 앞에서도 나왔지만 오토인데 클래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클래스, 이 클래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그 뭐냐면 여러 대표자들이 그 규칙을 정한 게 아니고 혼자란 얘기잖아. 혼자 스스로 규칙을 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 스스로의 그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의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재 정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나미하고 오토크라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는 거, 남이라는 거는 이제 규칙이니까 뭔가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규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오토남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건 거고, 오토크라스라는 얘기는 여기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그냥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 이거를 이제 오토크라시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민들이 오토크라시,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죠. 끝내고 자율적인 정부를 establish, 수립하기 위해서 그들의 autonomy, 자율성을 guarantee,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싸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미가 들어가는 이제 뭐 흔한 단어 중에 이제 economy가 있죠. economy. 그 다음에 이제 eco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원래 eco라는 거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eco, oiko, eco 에서 나온 말이에요. 집. 그러면 집을 이렇게 남은 규칙이라고 했죠. 그럼 집을 어떤가 관리하는 어떤 규칙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살림의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 법 규정, 규칙 이런 거가 이코노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규칙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살림이죠. 살림. 그거를 이제 폭넓게 확장하게 되면은 경제가 되죠. 나라로 이제 확장하게 되면 경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집안 살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전략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노미가 경제, 그다음에 전략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전략이면 이제 thrift, 동의하는 thrift가 있고, 반대말은 이제 waste하면 낭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될 때 economic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경제의 형용사가 되는 거죠. economic, 경제의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economical, 왜 이렇게 두 개가 있냐? economical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략하는 이런 의미가 된 거죠. economical. 그리고 x는 이제 학문이 되니까 경제하게 되겠고, economist, ist는 사람이 되니까 경제학자가 되겠죠. 경제학은 가르친다, 대디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경제 위기는 경제 전략하는 사용이 되겠죠. 전략하는 사용, 국가 경제에 전략하는 사용을 요구한다. 고 가르치고 있다. 예문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코노미가 그러니까 살림인데 경제 그리고 전략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두 가지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ecolage 하면은 large는 학문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eco는 이제 집, 사람이 사는 건 집이고, 또 이제 동물이 사는 건 이제 서식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들이 이제 집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게 이제 환경이죠. 환경.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태학이라고 하죠. 생태학. 생물들이 사는 그 환경 연구하는 생태학, 그리고 또는 생태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보편적인 그냥 자연 환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ecological, 칼 하게 되니까 형용사가 돼서 생태학의 환경 보호에 이렇게 됐고,
에코에 friend가 붙고 friendly하게 되면은 이제 다정한 거, 친화적인 거니까 에코 프렌들리 하면은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의미가 됐죠.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코 투어리즘이면은 이제 환경 투어리즘은 여행이죠. 그러니까 생태 여행이 되겠죠. 이렇게 생태 관광. 생태 관광은 프로모터 하게 되면은 이제 촉진하고 홍보하는 거, 촉진한다. 에코 프렌들리 트래블이니까 친환경 여행을 장려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에컬러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thrive가 그러면은 thrive라는 얘기는 이제 번창한다. 생물들이 환경에서 잘 자라고 번식하고 번창하는 거 이거를 thrive라고 하죠. thrive. 번창하다. 동의어로는 thrive의 동의어로는 prosper라든지 flourish가 있죠. flourish.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 번창하다, 번식하다는 지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같이 익혀둬야 된다는 거죠. thrive, prosper, flourish. 자, 이렇게 번식하다, 번창하다. 여기서 이제 thrive는 동사가 되니까 thrift가 그러면은 명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번창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략하는 거, 검소함,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rift. 그리고 thrifty. 명사에 y가 붙게 되면은 형용사가 되니까 thrifty하게 되면은 전략하는. 앞에서 나왔던 이코노미가 이제 전략과 경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칼이 이제 전략하는 이었죠. 그래서 thrifty. 얘가 이코노미칼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thrifty. 전략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thrive의 동의어로 prosper가 있다고 했죠. prosper는 이제 프로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스퍼는 희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희망하는 게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희망하는 일이 잘 진척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번영하고 번창하는 거죠. thrive나 flourish. 그리고 성공하는 거, prosperity. 어티가 붙으면 명사 성질을 나타내게 되니까 번영이나 번성이 되겠고, prosperous 하게 되면 형용사가 되니까 번영하는, 성공한 이런 의미가 되죠. affluent 이것도 이제 아주 번창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prosperous nation 이 번창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죠. 번영하는 국가에서는 기업 사업이 prosper 번영하고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가 있다. long term 장기적인 prosperity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despair 이제 스퍼가 살짝 바뀌어서 스페어 형태 이렇게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어근 스페어 희망한다에서 나온 말이 되겠죠. 스페어. 그리고 D는 접두사로 엄청 많이 나오는 접두사죠. D라는 거는 away 어디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분리 제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거가 되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spur 희망이 멀리 떠나가 제거가 된 상태죠. 희망이 제거가 됐으니까 절망이죠. 그럼 절망, 자포자기 동사로도 쓰이죠. 절망하다, 체념하다. desperate 하게 되면 it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it라고 말하면 그래서 desperate 하게 되면은 자포자기한 필사적인 그런 형용사가 되겠고, 그 절망의 깊이 속에서 survivors 생존자들이 뭘 했다 이렇게 되겠죠. 생존자들이 desperate attempt니까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 해안에 shore는 해안이죠.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상황상 표류하다가 표류하고 있는 배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lourish. 자, flourish는 번영하다인데 어근이 이제 floor 이게 이제 flower죠. flower 철자는 살짝 다르지만 flower 그러니까 꽃 핀다 이런 의미죠. 꽃 핀다. 원래는 이제 인도 유럽 쪽에서는 how 뭔가 이게 부풀어 오른다. 여기서 이제 발전해서 변화해 온 말이 되겠죠. flower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 꽃 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꽃이 피다 부풀어 오르는 상태죠.
겉으로 봤을 때 그게 꽃 피는 거죠. 핀다.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슈하게 되면은 이제 동사도 되고 또 형용사도 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뭔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 그게 이제 번창한다는 얘기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thrive, prosper, 그리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고. 자, flourishing 그러면 형용사가 돼서 번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flourish, 번성한다. 이 flourishing IT district니까 flourish 하고 있는, 번영하고 있는 이 IT district는 구역이죠. 이 구역에서는 번영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lora, flora. 그러니까 이것도 어근을 보면은 이제 flor 같은 거죠. flor. 이게 꽃이라는 말이라는 거고. 그래서 flora. 어는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이제 여성형 어미인 거죠. 여성형 어미이거나 또는 복수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성형으로 플로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꽃인데, 플로라는 이제 로마 신화에서 그 꽃, 그 봄에 꽃이 피니까 꽃의 여신이자 봄의 여신인 그 플로라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거죠. 플로라, 꽃.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식물 전체를 나타내는 식물군 또는 식물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성형인데 이제 복수형이 된다고 했죠. 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식물상이 되겠고, 동물군 동물상은 포나라고 한다는 거죠. 플로라. 그러면 이제 동식물 다 합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플로라 앤 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플로라는 식물군이 되겠고 포나는 동물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라 앤 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플로럴 하면 형용사죠. 플로리스트 means 사람이 되니까 이런 이제 주로 꽃을 다루는 업자, 화훼업자가 되겠죠. 플로리스트. 과학자들은 독특한 플로라 앤 포나 이렇게 여기 나왔죠. 플로라 앤 포나. 동식물군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 레인 포레스트 레인 비우자에다가 스플림 우림의 동식물군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하게 되면은 블레이드의 블레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그 헬, 이 부풀어오르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여기 이때 블레이드는 이제 나뭇잎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꽃도 나오고 이제 이 부풀어오르다에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꽃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나뭇잎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블레이드는 나뭇잎을 말하죠.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나뭇잎처럼 나뭇잎이 보통 이제 널쩍하고 또 평평하고 그 다음에 두께는 얇게 돼 있죠. 그래서 얇고 평평하고 넓적하게 돼 있는 거, 그게 블레이드인데 좀 날카롭게 돼 있는 거를 말할 때 이제 그게 칼날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의미는 이제 풀의 그 잎인 거죠. 풀의 잎이고 칼날이고, 또 그렇게 얇고 넓게 돼 있는 자 그런 것도 이제 선풍기, 프로펠러 같은 거에 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얇고 넓적하게 이렇게 좀 날카롭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는 날카로운 나이프의 블레이드, 칼날이죠. 칼날을 사용을 했다. 뭐 하기 위해서? 트림은 잘라내는 거죠. 싱글 블레이드 오브 그라스니까 그 풀 하나의 그 블레이드니까 풀날이죠. 풀잎 한 개를 자르기 위해서 stuck in the fan blade니까, 스톡이라고 하면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죠. 팬의 블레이드, 그러니까 선풍기 날에 달라붙어 있는 풀잎 한 개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뭐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문장을 만든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그 다음에 블룸, 자 이것도 이제 블레이드, 블로 역시 같은 어근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꽃, 또 동사로도 쓰이게 되면 꽃이 피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꽃을 피우는 상태, 이게 블룸이 되겠죠. 블룸. 그래서 그냥 꽃도 되겠고, 또 이제 그 사람 혈색 이런 의미도 되죠. 그리고 동사로도 쓰이게 되면 이제 꽃이 핀다는 얘기고, 또 혈색이 돋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블라썸 하면은 이거 명사로 꽃이 되겠고, 또 이것도 동사로도 꽃이 피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blossom. 그래서 이렇게 bloom은 보통 이제 동사 쪽으로 많이 쓰이고 blossom은 또 명사 쪽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이죠. 이게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bloom 하면은 꽃이 피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blossom이 꽃 이렇게 이제 쓰인다. 주로 쓰이는 거는 이렇게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cherry blossoms 그러니까 이제 그 벚꽃이죠. 벚꽃이 reached 도달했다. full bloom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bloom이 명사로 쓰였죠. 만개에 도달하자. young girl cheeks 소녀들의 뺨이 또 블룸하기 시작했다.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건강해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foil이 있는데 자, foil은 이 foil의 foil이 이제 fall 이것도 부풀다에서 이제 변형돼서 발전해 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얇은 나뭇잎처럼 금속 이거는 이제 금속을 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편 거 그래서 박이라고 하죠. 박. foil 또는 뭐 호일이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호일이라고 하죠. 호일. 그리고 자,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얇은 박이나 호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인물이나 사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등장인물 비교 대조가 돼가지고 돋보이게 해주는 인물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을 이제 그 포일이라고 하죠. 포일. 자, 참고로 그러니까 이 금박 이게 주로 뭐에 쓰였냐면은 이렇게 뭔가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써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박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드라마에 연결되면은 그 어떤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도 포일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뭔가를 이제 좌절시켜 버린다, 이제 뒤엎어 버린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detective 그 탐정이 foiled the theft of the silver foil이니까 그러면은 이 탐정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면 그 여기서 foil을 이제 좌절시켰다는 얘기죠. theft는 도둑질이니까 그 도둑질을 좌절시켰다. 그 silver foil이면은 그 포일이죠. 은박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 어떤 은박이냐? 작용하고 있는 acted 그 보석에 잼 보석이죠. 보석에 포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석 같은 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보석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은박인 거죠. 그럼 그 보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 포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은박을 누군가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형사가 저지시켰다. 자 이거는 역시 다중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포일의 의미가 이렇게 이게 이제 돋보이게 하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실버 포일하면 이제 은박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좌절시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폴트에다가 이제 폴리오가 붙은 거고 폴트는 운반한다, 나르다 그런 의미가 있고 폴리오의 폴은 역시 나뭇잎 여기서 이제 부헬에서 나온 말이죠. 이렇게 잎이란 얘기죠. 잎, 나뭇잎처럼 생긴 거 종이 낱장 낱개 종이 이게 이제 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낱장의 그 서류들을 이렇게 철에서 모으는 거 모아서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뭐 미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낱장으로 이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철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작품 목록인 거죠. 목록.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집이죠. 작품집.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겠고. 그리고 이걸 서류 가방 같은 데에다가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 서류 가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 투자할 때 여러 개의 목록, 이제 어떤 그 여러 개 종목들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투자의 그 자산 구성,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렇게 작품집,
여기서 이제 나왔고, 이거를 가방 형태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 서류 가방이로 된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주식 시장, 주식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발전하면서 투자 쪽에 투자 자산 구성을 말한다라는 거가 됐던 거죠. for lit자 그러면 이자 그러면은 이게 명사가 되니까 그래서 집합적인 의미에서 나뭇잎, 하나의 나뭇잎은 이제 leaf가 나뭇잎인 거고, 이렇게 전체의 어떤 나뭇잎을 총괄해서 포괄해서 말할 때 그 foliage라고 부른다니까 foliage. 자, 그 화가는 업데이트 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니까 그 자기 디자인의 그 작품집을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죠. 뭐 한 다음에 자기의 스탁 포트폴리오니까 이렇게 되면 스탁이니까 주식이니까 주식 투자 자산 구성을 리뷰한 후에 검토한 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겠죠. 포터블도 어그는 포트 나른다라는 포트가 들어갔고 여기에 able 하면은 뭐 할 수 있는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휴대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러면은 휴대용 기기를 나타내게 되겠고 폴터하게 되면은 얼가 붙어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여기나 호텔 같은데 이제 운반해주는 사람은 짐 운반해주는 사람이죠. 짐꾼이고 또 호텔이나 대학 같은 데에는 그 이제 앞에 있는 그 수위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폴트는 이렇게 운반해주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배가 이제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는 곳이죠. 항구.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공중으로 다니니까 이제 에어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공중 항구란 뜻이죠. 공항. 그래서 이렇게 에어포트 이동시켜주는 거, 운반해주는 거, 포트. 자, 그래서 포터블 at the airport 공항에서 폴터가 짐꾼이 carried 운반해줬다. 내 포러블 스피커니까 이동용 스피커를 운반해서 커넥트 해줬다. 그것을 어디다가 charging port 그러면은 charge는 충전시키는 거고 또 port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충전할 때 꽂는 단자 이거 포트라고 하죠. 그 컴퓨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변 기기에 꼽는 뭐 포트가 몇 번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 그런 얘기죠. 그렇게 입출입 해주는 곳 그런 거가 이제 말하자면 포트가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운반시켜 준다.